저 등불이 저절로 켜집니다. 한양 북촌 어느 골목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부터 버려진 낡은 기와집, 그곳에서 매일 밤 등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데 말이지요.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담장은 높고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해가 지면 어김없이 등불이 켜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등불빛이 매일 밤 조금씩 밝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불빛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골목 전체를 밝힐 정도로 환했지요. 그리고 어젯밤 마침내 등불이 너무 밝아져서 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집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쪽지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650일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늘에서 만나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650일, 정확히 10년입니다. 도대체 누가 10년 동안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 소년의 눈물겨운 효심과 죽어서도 지켜낸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밤마다 등불을 켜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감동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헌종 10년, 겨울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씨와 아들 강민호였지요. 민호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머니 심씨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지만 번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보리밥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민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는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크면 꼭 과거에 급제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큰 집을 사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가 잘 될 거야. 어머니는 믿는다. 심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살 돈도, 스승에게 배울 돈도 없었지요. 민호는 낮에는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몰래 서당 창문 밖에서 공부를 훔쳐들었습니다. 저 아이 또 왔구나. 서당 훈장은 민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않았지요. 민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기특했으니까요. 어느 날 훈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너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거라. 정말요? 하지만 저는 돈은 됐다. 내 열정이 돈보다 값지다. 들어오너라. 민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정식으로 서당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민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공부했지요.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등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민호야, 눈 나빠진다. 그만 자거라. 조금만 더요. 어머니, 이 부분만 끝내면 돼요. 그래,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심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지요. 사실 심씨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느라 몸이 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할까봐, 공부에 방해될까봐. 심씨는 아픔을 참으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16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소과에 응시할 거예요. 정말, 우리 민호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합격하면 다음에는 대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벼슬을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인가 봐. 심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소과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떨지 말고 내가 공부한 대로만 해라. 네, 어머니. 민호는 시험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심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하고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건 폐병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웃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민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요. 민호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심씨의 간절한 부탁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민호가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잘했구나. 심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약 드세요. 제가 사올게요. 민호는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지요. 약값이 얼마입니까? 5냥이요. 5냥이나. 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5냥은 큰돈이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책도, 옷도, 신발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5냥입니다. 훈장은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서당이었기에 5냥은 큰돈이었지요. 하지만 민호의 눈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다. 여기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민호는 약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과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호는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민호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심씨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말 잘 들어라. 네. 어머니는 곧 떠날 것 같구나.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니. 민호는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아들 장한데 울면 못 써. 어머니, 제발. 민호야,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요? 너, 꼭 대과에도 합격해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매일 밤 등불을 켜라. 등불이요? 그래, 등불을 켜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지내는지. 알았어요. 어머니, 매일 밤 켤게요. 꼭. 고맙다.
우리 아들. 심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의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민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켰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대과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민호는 등불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머니?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등불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매일 밤 등불을 켜고 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19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과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되는가 봐요.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날 밤 민호는 등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약속을 못 지켜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민호는 놀라 등불을 쳐다봤습니다. 등불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이게 불빛 속에서 어머니 심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심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했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민호야, 울지 마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매일 밤 내가 켜준 등불로 너를 지켜봤어. 정말요?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어. 심씨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못 지켰어요. 아니야. 너는 약속을 지켰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원한 건 내가 대과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 심씨가 민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민호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잖아. 매일 밤 등불을 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민호야, 시험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매일 밤 켠 등불이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니? 심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 효심의 빛이었지. 사랑의 빛이었어. 약속의 빛이었단다.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감동했어. 그리고 결정했지. 너에게 선물을 주기로. 선물이요? 그래. 오늘부터 10년 동안 내가 등불을 켤 때마다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질 거야.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나도 몰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어머니, 민호야, 약속해라. 10년 동안 매일 밤 등불을 켜겠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꼭 켜라. 네, 꼭 켤게요. 그리고, 너무 시험에 연연하지 마라. 너의 가치는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머니. 심씨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시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다 됐구나. 민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심씨가 사라졌습니다. 등불은 다시 평범한 불빛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꼭 켤게요. 약속할게요. 그날부터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시험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공부를 즐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말대로 등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분명히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밝아지네. 민호는 신기해하며 등불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과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합격해도 좋고 떨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지요. 민호는 벼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2년, 3년, 5년. 민호는 점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백성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민호는 혼인도 했습니다. 착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렸지요. 여보, 매일 밤 왜 등불을 켜시나요? 어머니와의 약속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켜기로 했소. 효자시군요. 아내도 민호를 도와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은 계속 밝아졌습니다. 7년, 8년, 9년. 이제 등불은 너무 밝아져서 골목 전체를 밝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 집 등불, 왜 저렇게 밝지? 귀신이 아닐까?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등불을 켰지요. 드디어 10년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3650번째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등불이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졌습니다. 낮보다 더 밝았지요. 이게 무슨... 민호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불에서 빛이 솟아올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었지요. 어머니. 민호는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심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심씨가 땅에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어머니란다. 민호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동안 내가 켠 등불, 그것이 기적을 만든 거야. 심씨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 효심으로 켠 등불이 하늘에 쌓였어. 그 빛이 모여서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온 거란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래. 심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 벼슬도 하고 혼인도 하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심씨는 민호의 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함께 계실 수 있나요? 심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곧 가야 해. 안 돼요. 이제 막 만났는데. 민호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하지만 대신 너에게 선물을 주고 갈게. 심씨가 민호의 집 앞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나무가 자랄 거야. 나무요? 그래. 특별한 나무지. 그 나무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 어머니를 생각해라. 어머니, 그리고 민호야. 마지막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심씨가 민호를 마지막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심씨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민호야. 잘 살아라. 어머니. 심씨가 빛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빛들이 민호의 집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리고 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가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지붕이, 기둥이 모두 빛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빛들이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싹이었습니다. 싹은 순식간에 자라났습니다.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돋아났습니다. 몇 분 만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하얀 꽃이 가득 핀 나무였지요. 이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무. 민호는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나무 줄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어머니가 영원히 함께한다. 민호는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얀 열매였지요. 민호가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 놀랍게도 병이 낫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민호는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병든 아이가 열매를 먹고 나았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노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나무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열매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지요.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필요한 분들께 드려야죠. 사람들은 민호를 존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세웠습니다. 강 대감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백성들은 민호를 칭송했습니다. 민호는 늘 나무 앞에서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40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있었고 손자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편히 누워 계십시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민호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어머니,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민호가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 열매는 달랐습니다. 다른 열매들보다 훨씬 크고 빛났습니다. 민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열매를 먹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민호는 그 후로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살이 되었을 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무를 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곧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무에서 환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가, 잎이, 줄기가 모두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빛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별이 되었습니다. 2개의 별이었습니다.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것은 강대감과 그의 어머니다. 모자가 하늘에서 만난 거야.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2별은 항상 함께 빛났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2별, 사람들은 그 별을 효성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 별을 보라. 진정한 효자와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의 별이다. 우리도 저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민호와 심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2별을 보며 부모님을 생각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밤마다 피어나는 등불의 비밀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민호는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10년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둘째,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심씨는 죽어서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셋째, 진심은 기적을 만듭니다. 민호의 효심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부모님의 진짜 바람은 자녀의 출세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심씨는 민호가 대과에 합격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섯째,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민호는 나무의 열매를 혼자 가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민호처럼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죽어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중 2개는 민호와 심씨의 별일지도 모릅니다. 그 별을 보며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욱 소중히 모시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민호처럼 후회하지 않을 효도를 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실 겁니다.